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아이들은 만지고 놀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죠. 특히 만 3, 4세 정도 되는 더 어린 아이들은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노는 게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무언가를 체험시키려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이 돈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이럴 때 이런 곳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서울시청 스케이트장은요. 스케이트와 대여료까지 포함해서 단돈 1,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곳곳에 주변 살펴보면은 3,000원 정도 하는 실내 스케이트장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생각보다 저렴하게 실외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종이나라 박물관이나 떡박물관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한지 만들기나 떡 만들기 등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니까 주말이나 쉬는 날 좀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늘도 슈퍼맘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선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박성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성심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라 그런지 졸업생들이 꽃다발 두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단절의 시간에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슈퍼맘 언니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꿀정보 담당 조용주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행복의 정의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슈퍼맘 언니들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꿀정보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1,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우선 1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실 직업 어떤 건가요? 네, 선거철에 되면은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묻는 전화 한 통 정도는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오늘은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의 직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팩스, 이메일, 아니면 면대면의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이 직업, 통계 및 설문조사원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수집된 통계 자료는요, 기업이나 국가의 계획을 좀 수립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실한 조사원들의 이 설문조사는 요즘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직업적으로는 좀 생소하거든요. 정확한 직업명이 통계 설문조사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알려주시죠. 네,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소비자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말,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문 통계 조사원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일명 책상 행정이라고 해서 책상에서만 뭐 사업을 계획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필요하죠. 이렇듯 특정 목적을 갖고 세워진 조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작성된 설문지나 리스트를 가지고 뭐 전화나 메일링을 통해서 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설문조사원의 역할인데요. 네. 뭐 특정 목적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해도요. 예를 들면은 뭐 소비자나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책 수립이나 학문 연구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선거철에 아주 많이 바쁘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통계조사원, 또 설문조사원, 여론조사원, 시장조사원, 그리고 인구조사원 등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나 민원인을 가장해서 서비스 품질을 체크한다. 이 내용이 좀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소비자인 척하고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뭐 시험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정부의 정책 수립이랑 학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조사
조사를 한다. 이 활동 범위가 정말 넓은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하는지 이 통계 설문조사원들 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조사 계획에 따라서 그 설계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를 가지고 응답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면접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사 감독원이 제시한 그 조사 대상자 혹은 조사 집단에게 그 설문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전화 조사인 경우에는요, 선정 기준에 맞는 응답자를 좀 찾아서 연구원이 작성한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완성을 하게 되고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요, 선정 기준에 맞는 응답자를 찾아 조사 연구원이 작성한 설문지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또 읽게 하고 특정 상품과 특정 인쇄물 등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좀 완성된 이 설문지 같은 경우를 또 감독원에게 전달을 하면 이 일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모아진 설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금 일이 익숙해지시고 능력을 인정받으시면 코딩 작업도 하시고 백분율이라던가 아니면 평균을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반성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분들 이제 뭐 설문조사입니다 하고 전화 오면 저는 바빠요 하고 딱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정말 반성이 되는 순간이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상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저 같은 사람도 많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소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통계에 관련된 뭐 끊임없이 그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공부하는데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계 조사 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면접이라던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또 조사에 따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일을 감내하고 네.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화 오면 바쁠 때 그냥 끊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했었다가 안 바쁠 때 한번 선거철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무엇이 잘못됐다고 뭐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을 물으시는데 일단 제 느낌으로는 말씀이 정말 빠르시면서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시면서 또 제 답변을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리까지 딱 해주시는데 그때도 느끼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참, 네, 아무래도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는 일이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면담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 네. 의사소통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요, 이게 발음, 정확한 발음과 네.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요. 네. 그 설문조사 시간이 길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핵심 내용을 또 전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스피치 능력, 또 필요한 것은 순발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런 분들의 이런 자질들까지 알게 되니까 전화가 오면 일단 저는 뭐에 대한 조사인가요? 이거부터 좀 여쭙고 이거 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말 무수히 많은 스팸 광고성 어떤 그런 전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또 듣고 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뭐에 대한 조사인지 좀 들어보고 응대를 할지 안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이런 이성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네. 비이성적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돌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필요합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로 관공서나 뭐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하는 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공직자들의 그 서비스 응대하는 걸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스터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민원을 과장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예상 질문이 있어요. 그 그래요? 질문대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답을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서비스 품질을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철저히 민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내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네. 뭐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또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좀 순발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네. 가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좀 생기겠죠. 어렵죠, 사실. 예. 네. 그러면 말도 좀 버벅거리게 된다던가 더 넘어서는 전화를 네. 그냥 당황하면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조사원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미스터리 모니터링인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쵸.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네네. 특히 뭐 외무부나 법무부 같이 평범한 그냥 시민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공서에 전화를 했을 때는요. 그 내용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돌발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해서 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도요. 그거에 관련된 뭐 시사라던가 상식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돌발 상황에 좀 대비를 해서 나는 이럴 때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떨까 하고 예상 답변 같은 것도 마련해 본다면 정말 일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네요. 네. 이런 돌발 상황에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통화의 끝맺음이 달라질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늘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럴 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늘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대처를 생각을 해두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대처법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대단한데요? 저 네. 또한 당황을 하게 되니까 네. 이런 면과 좀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 또한 이런 데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곤두서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뭐 잘하시니까요. 뭐 이렇게 순발력과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네. 이게 전화를 하다 보면 나는 좋은 의도로 전화를 한 건데도 상대방에게 좀 불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는데도 똑같이 그런 영향이 끼칠 거니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언제서부터인가 박선생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직업은 선생님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직업인 것 같지 않아요, 은지 씨?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떠한 그런 곤란한 상황, 돌발 상황에도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시지 않고 잘 대처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선생님 같은 이런 능력과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이 통계 설문 조사원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은 맞습니다만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설문조사 기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격증이라던가 뭐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도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일의 분량이나 어떤 시간 조정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나 살림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낼 수 없는 주부들도 도전하시면 참 좋을 직업이라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무엇보다 이 자격증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여기 또 나왔네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네. 또 일의 분량과 시간의 조절이 유연하다는 거 이것도 우리 슈퍼맘 언니들께 굉장히 메리트 있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실제로 주변에 이 통계 설문조사원으로 취업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만난 분은요, 결혼 전에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육아와 함께 한 10년 정도의 단절 시간을 좀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요? 네, 10년 네. 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막상 취업을 하려니까 자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네.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또 10년 동안 이 리서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네. 처음에는요, 뭐 10시부터 한 4시까지 전화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셨었는데 네. 시급 한 4,500원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능력도 인정받고 보수도 아주 넉넉하게 받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네.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네. 예, 직업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 아무래도 그렇군요. 하는 일이 좀 많아지다 보면 그거에 따른 일의 양이 많아지니까 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 대단하십니다. 10년의 경력 단절을 끊고 이제
이제 10년 차 설문조사원이 되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원이 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중요하지만 이거는 좀 특별한 준비 과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족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림과 병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가족들의 협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에 요령이 생기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에 적응하고 요령이 생기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교육 내용들은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네, 관련 교육 내용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요.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통계청 통계교육원, 한국민간조사협회에서 설문조사원에게 필요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취업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주신 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교육 받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접근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약간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 취업은 뭐 조사 업체들도 요즘 워낙 많고요. 또 통계청 등의 업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공개 채용도 있고요. 아니면 조사 전문 회사에 수시 채용으로도 입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일의 이 특성상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던가 시간제로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을 소화해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많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네요. 그것인즉슨 시간 조절을 잘해서 더 많은 건수를 잡는다면 그만큼 이 수입적인 면도 짭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공식 질문 넘어가 볼게요. 우리 통계 설문조사원은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네, 시간적으로 물론 보수가 또 정해져 있고 경력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 네. 월 평균 한 1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이 많은 날에는요, 한 280 정도도 받으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또 시간 외에 일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근무하면 그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장점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자료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셔야 돌발 상황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또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식이라던가 시사가 밝아지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최신 시사나 상식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그 조사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그 세워지는 계획 수립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최신 제품의 출시 광고를 보시면 아, 저거 내가 조사한 건데 저게 저렇게 활용됐구나 뭐 이렇게 보실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정부 부처의 관련 조사도 많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대외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겠죠. 네. 대외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밀을 절대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밀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겠네요. 얼마나 입이 간지럽겠어요. 네, 선생님이 오늘따라 말씀이 빠르신 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선생님께도 너무 잘 어울리는 직업인데 조금 천천히 더 많이 제가 깊숙이 파고 들어볼게요. 진행했던 조사 결과가 최신 출시된 제품의 광고 등에 포함돼서 나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내가 조사했던 결과인데 이 광고에 내용이 딱 나오면 아, 내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구나 싶기도 하고 왠지 그런 내 광고 면에서 같고 뭐 그럴 네, 것 내가 같아요. 만든 광고 같고 네, 그런 네. 면이 있을 텐데 또 그게 이 직업의 매력이 될 것 같아요.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그럼 어려운 점이 될까요? 물론 단점이 없는 직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그런 설문조사가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찾아오면 뭘 이런 걸 계속 또 하냐, 이런 거 자꾸 하면 세금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또 그러신 뭐, 분들 계세요. 그런 거 맞아요. 많으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해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거냐.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네. 좀 타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또 그럴 것이 요즘에 그 통계조사원을 가장을 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맞아요. 범죄도 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문 잘 안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도 잘 안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어디서 나왔는지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신다면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뭐 그냥 차 한잔 하고 가라라고 하면서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뿌듯하고 또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다행이네요.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제가 반성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전화로 오거나 뭐 방문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좀 따뜻하게 맞이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예, 선생님께서는 유망하다 보시기 때문에 추천하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 마케팅 리서치는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선거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치루어지는 만큼 이 직업도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정부 부처의 평가도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 평가 및 설문조사원의 일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존재하는 이상 선거는 뭐 계속해서 치러질 것이니까요. 그에 대한 전망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선진국일수록 이런 설문조사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통해서 이 직종에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실천에 옮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라는 이유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일단 일을 시작을 하시고 집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들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과거에 좀 너무 집착을 하셔서 내가 학력이 어땠는데 연봉이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다른 일을 이렇게 못한다 하지 마시고 일단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맞는 일을 열심히 하신다라면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시간 활용이 용이한 그런 일을 찾는 분께 아주 중요한 그런 통계 설문조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준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조종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1년 이상의 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연봉 2,58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서류 전형에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셔도 접수 가능합니다. 자격증과 서류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 새 출발 응원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과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맡을 관리자를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급 6만 3천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하신 분들 또는 고향이 이쪽이신 분들이라면 근무하시기 더 편할 것 같네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희망가득 정신건강의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우대드린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병원의 안방마님으로 슈퍼맘 리턴즈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 슈퍼맘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조영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한 일을 티 안 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더욱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이 통계 설문조사원 역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슈퍼맘 리턴즈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